요즘에 또 정부하고 서울시, 특히 이제 서울시죠. 집중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통기획, 모아주택. 신통과 모아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얘네들은 뭡니까? 얘는 앞서 알려드렸던 개념을 일단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이제 네네. 민간 얘기예요, 민간.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냥 신속통합기획은 뭔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냥 민간 재개발 사업이에요. 예전에는 재개발 지역들을 그냥 시장님이 지정권자거든요. 네.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그때마다 신청 받아서 뭐 지정을 하든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그 개별 건건마다 그렇게 움직이던 거를 공모를 통해서 네. 한꺼번에 지정을 하고 또 네. 지정을 갖다가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신속통합기획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 신통기획도 맨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신통기획은 공공기획이었어요. 공공에서 이거를 갖다가 잘 짜가지고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공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되게 싫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꿔서 일명이 신통기획 간 건데 신통기획에서 색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재개발이다. 민간 재개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민간 재개발인데 좀 빨리빨리 해주겠다 정도로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아주택은 또 뭐냐?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도정법에 있었었지만 2018년도 정부 개정하면서 막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제 빈소법으로 분할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일단은 재개발 지역은 이제 광역으로 지정해가지고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거를 근데 이거를 그냥 가로 말 그대로 길 가짜거든요. 그냥 조그만한 소블록 단위로만 진행하는 게 가로주택이에요. 근데 이 가로주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죠. 나홀로 아파트 양산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길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재개발 지역이 안 좋은 게 뭐예요? 길이 험난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이런 건데 그런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안 좋고 또 건설사랑 협상을 하려고 했을 때도 규모가 조그마니까 네. 아무래도 조합의 발언권이 약하죠. 그렇겠죠. 협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묶어서 가자.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모아서 가는 게 모아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큰 단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모아주택이고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민간에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정비사업들을 하도 지정들을 안 해줄 때 네. 그럼 우리가 가로주택을 이렇게 우리끼리 블록을 형성해서 가볼까? 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거가 민간에선 나름 활로를 찾으려고 가던 거를 시장님이 딱 그냥 이슈를 캐치해 나가가지고 그냥 모아주택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제 오세훈표 모아주택 이렇게 가지는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거죠. 이 모아주택은 딱 재개발의 하위 호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면 뭐 아무리 규모를 모아가지고 사이즈가 재개발에 준하게 1000세대, 2000세대 만들면 뭐예요? 그건 차라리 그냥 재개발로 가지. 그러면서 길을 그대로 냅두잖아요. 뭐 그게 뭐야. 모양새만 그런 거지 길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로 가는 게 무조건 좋아요. 신통기획이냐 모아주택이냐 했었을 때 무조건 신통으로 가는 게 100% 좋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원래 그거였었는데 네. 그러면 신통기획 모아주택 중에서는 그래도 신통이 좀 더 낫다. 당연하죠. 모아주택은 이거예요. 차선택. 재개발로 못 가는 지역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업성이 깨진 곳들이죠. 노후도가 박살나고 사업성이 안 나오고 재개발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런 곳들이 모아주택이라도 가자라고 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건데 아이러니한 거는 멀쩡하게 재개발로 가도 되는 노후도인데 죄다 모아주택 이러는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정된 곳들 보다 보면 재개발로 가도 되는 노후도인데 서울시에서 모아주택을 지정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뭐 하는 짓인가?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신통기획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신경 써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1번 저는 신통기획에 투자 안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에서는 진짜 확실한 데들 조합설립 인가 나오고 관청 나오고 이런 데들도 피가 빠지는데 뭐하러 신통을 가냐라고 생각을 해요. 조합설립 인가 이후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있는 애들도 가격이 조정돼서 쫙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래도 입지가 다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초기 재개발이 싼 지역도 있는데 결코 안 싸요. 또
누가 봐도 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애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가격대가. 올랐죠 또 요즘에. 그러니까 초기 지역이라고 말하는 데는 지금도 이 장에서 프리미엄이 계속 붙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멀쩡한 애들은 피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격차가 클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줄어들면 이 정도 리스크랑 이 정도 비용이면 저는 그냥 안전성을 택하겠다. 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예정지 같은 경우는 진짜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 박살나요. 그냥 단순히 안전하다를 떠나서 저는 이제 예정지 투자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정지가 단순 예정지에서 진짜 정비 사업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신통기획 계속 공모하죠. 공공재개도 공모하죠. 모아주택도 공모하죠. 816 부동산 대책에서 뭐 신통기획 10만 원을 공급하겠대요. 그러면 뉴타운으로 따지면 거의 9개 뉴타운 사이즈.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지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지간하게 노후도 되면 진짜 추진만 되면 신통기획으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런 장에서도 재개발 예정지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장이 꺾이면 아까 멀쩡한 재개발도 꺾인다. 주어슬링인가 이후라고 했지만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더 안전하게 하려면 2주 철거 단계, 아예 착공까지 한 단계 이런 데들을 얘기했는데 근데 극초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제 예정지가 아니라 그냥 빌라예요. 그냥 오래된 빌라로 끝나는 거예요.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가시적으로 나온 거가 이제 일몰제가 나왔어요. 정비구역 일몰제가 있다 보니 예전에는 10년, 20년 끌면서도 조합설립인가 받고 이런 애들도 있었었지만 지금 이제 지정된 애들은 이제 몇 년 안에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면 안 되고 몇 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래저래 뭐 하다가 산으로 가다가 이제 해제되면 그냥 노후화된 빌라예요.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바람 불고 가는 거예요. 예정지는 바람은 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죠. 내가 정말 재개발 공부를 잘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고서 또 투자하든가 리스크에 난 인지 다 하고서 할 거야. 아니면 일단은 방향성은 이게 맞다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예정지가 방향성인 건 맞아요.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럼 바람 불 때 탔다가 빠져나올 자신이 있어. 꺾이기 전에 난 치고 빠질 거야. 이런 사람들이면 또 들어가도 말리진 못하겠는데 수익은 지금 확실하게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냐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말 그대로 어떻게 따니 테마주잖아요. 일단 저는 그래서 추천은 안 한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싫죠. 예정지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래도 간다면 그래도 FM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정되는 애들의 공통점들을 보다 보면 그래도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모아주택도 그렇고요. 이번 2차 공공재개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지정될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지원자만 생뚱맞게 지정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어디 뭐 모아주택 선도지역이든 만약 신속통합기획이든 공공재개발이든 도시목합 사업이든 막상 보면 이래저래 몰려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 하나만 1000세대, 2000세대 지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광역으로 해야 진짜 인프라가 갖춰지고 도로도 제대로 깔고 공공시설도 넣고 공원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좀 후퇴했죠. 왜냐면 지정된 곳들 인근의 노후도가 맞는 곳들을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노후도 맞는 거를 떠나서도 도움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추진 주체를 좀 잘 보세요. 거기에 그냥 사기만 하고 그냥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설쳐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비업체도 정확하게 요건들을 갖춘 그런 데서 제대로 추진하고 걔네들이 돈 투여해서 가는 곳인지 아니면 그냥 뜨내기로 그냥 허우대만 좀 멀쩡하게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가는 곳인지를 좀 구별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또 뭐라 말하긴 뭐한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역들도 올라가요 지금. 내가 그냥 단순히 치고 빠지기 그냥 일단 올라가는 거가 목표는 모르겠는데 완성되는 게 목표를 하려면 그런 데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면 신통기획 얘기 나오는 대로만 가세요. 왜냐면 모아주택은 진짜 사자와 업자가 더 판을 쳐요. 시장이 더 온탁해진 것 중 하나가 모아주택 때문이에요. 왜냐면 재개발 노후도 맞추는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재개발 노후도 맞춘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추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도 기준이 더 낮아요. 재개발은 아까 3분의 2, 즉 66.7%를 맞추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노후도의 기준도 철근 콘크리트면 30년,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등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애들은 20년이 넘어가면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봐요.
그런데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57% 이상이면 노후도를 맞추고요. 그리고 한 동의 노후도 기준도 20년이 넘어가면 철근 콘크리트고 뭐고 그냥 노후도를 맞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개발로는 노후도가 안 되는 게 모아주택으로는 노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 업자들이 막 깨부쉈어요. 노후도가 깨졌잖아요. 그 깨부순 사람들이 본인들인데 본인 깨부셔 놓고서 이제 재개발 얘기를 하면 제가 맨날 노후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즘은 그 빌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부동산 풀린지 뭐니 해서 노후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노후도가 되네 하는데 또 모아주택으로는 또 노후도가 더 낮으니까 모아주택을 열심히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 팁입니다. 요즘 업자들은 모아주택만 떠드는 거 아세요? 이제 신통기획 얘기 안 해요. 왜일까요? 하나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노후도 기준도 노후도 기준이지만 바로 현금 청산 문제랑도 쟁점이 돼요.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입주권 나오는 것들을 잘 따져보는 거는 이제 중요한 사항이에요. 당연히 어렵고 복잡해요, 입주권은. 아까 말한 도심복합 사업은 현금 청산 기준이 2021년도 6월 29일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도심복합 사업 얘기인 거지 멀쩡한 민간 재개발은 지금 사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사서 청산시킨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물건 자체가 입주권 여건이 되느냐 안 되냐는 별개 얘기인 거죠. 근데 어지간해서는 빌라는 입주권이 나와요. 근데 빌라인데 안 나오는 기준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신축 빌라입니다. 이게 신조례냐 구조례냐 이 얘기는 일단 건너뛸게요. 어려우니까. 근데 대부분 신축 빌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지된 신조례로 가니까 이 신조례는 바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즉 분양 자격 대상을 가르는 때입니다. 즉 그 이후로 쪼갠 애들은 입주권이 안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게 대지를 갖다가 막 분필해서 쪼개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신축 빌라죠. 단독주택 허물고서 10세대 빌라를 지어요. 그러면 노후도 깨지죠. 뭐 사업성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안 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노후주택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쟁점 사항인 거가 하도 쪼개기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는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하겠다. 향후 공모하는 공공재개발이든 신속통합계획이든 모든 이런 공모의 기준일을 이걸로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그 전에 공모했었던 거는 각각의 공모 시점에 따라서 권리산정 기준들은 다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전에 분양한 것들은 상관없겠지만 빌라를 계속 건축하셔서 팔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이죠. 김재경 소장님 영상을 봤더니 이거 이제 2월달 준공이야. 이제 막 분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재개발 끼워 팔기를 하면 재개발 입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구세주가 나온 게 바로 모아주택인데, 일단 노후도가 떨어져도 모아주택 끼워 팔기는 되는 것도 1번. 문제는 모아주택의 권리순정 기준일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었어요. 향후 모아주택 결과 발표 때 권리순정 기준일도 별도로 설정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아주택은 그냥 지금도 신축 빌라가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 업자들이 계속 이제 모아주택만 떠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아주택으로 해도 노후도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모아주택이어야지만 입주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 걸 팔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주택만 떠드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분양하는 빌라를 권하진 않는지를 한번 색안경 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모아주택 때문에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모아주택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노후도가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축 빌라를 분양받아도 그래도 모아주택 가면 입주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사업성 떨어진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구축 빌라 들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싫겠죠. 난 대지 지분이 8평, 10평인데 쟤네 5평짜리들이 막 나도 입주권 이러고 있으면 싫잖아요. 그 신축 빌라 몰려있는 애들을 재척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나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리스크 분명 존재하고요. 또 그냥 모아주택도 노후도 기준이라는 건 분명 존재해요. 근데 신축 빌라 계속 지어지다 보면 모아주택 노후도도 안 맞을 수 있는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신통기획이 무조건 좋아요. 모아주택은 하위호환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지역인데 여기 지역 주민 내에서 싸워요. 지연되거나 또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네. 상황이 계속 발생하겠죠. 근데 결국 얘기했죠. 어느 때보다도 예정지가 대세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전 투자하지 말라라고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하여튼 그래서 각자 도생도 좀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뭐 각종 신통, 모아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카페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시켜주기 위해서 세미 정규 강의 하시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주로 준비해 주셨어요? 이 시장 제대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진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진행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총 3시간씩 하면 이제 9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현 시장 그리고 오늘 영상이 어떻게 따지면 많은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담긴 했었는데 그걸 보다 상세하게 진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투자가 안전한 건지 그리고 안전마진 계산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재개발에 대한 이제 절차 이런 것들도 정말 복잡하거든요. 용어들 한번 싹 풀어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딜 투자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정말 괜찮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또 요즘 대세기도 하니까 신통 모아 어떤 식으로 기준 잡아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또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들 하신 말씀 또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한다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핵심은 저는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라 라고 항상 강조드려요. 재개발 재건축이 큰 투자 수익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수익이 큰 이유가 있죠.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로 가면 갈수록 좋은 입지에 소액으로 갈 수 있어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초기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이클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가 이 리스크를 인지하고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시간입니다. 결국 시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한 40대다 라고 하면 언제 입주하려고요? 그러니까 40, 50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입주가 머지 않은 지역들 안전하게 그리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리면 더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적게 먹더라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들 바라보고 신축 아파트에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방법이에요. 내가 좀 더 기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도 좀 어느 정도 단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진짜 완전 애한테 해줄 거다. 그러면 리스크 커도 그 진짜 20년씩 보면 사실 빌라도 올라요. 그 정도 되면 그냥 인플레이션이 뭐니 해서 지금 예정지 떠대던 데들이 20년 전부터 예정지 떠대던 곳들이었거든요. 이전 장에서 하다가 맛이 갔던 곳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네. 나중 가서 또 이게 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오겠죠. 지금 맛이 간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건 거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거는 절대 없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김재경 소장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또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